누나가 아니라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그날 저녁 지강호가 식탁 위에 꺼내놓은 얇은 봉투가 모든 걸 시작했는데요. 오래된 등본과 상속 관련 서류 사이에서 발견했다는 입양 기록이었습니다. 이름 칸을 보는 순간 지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손가락으로 문서 귀퉁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누나는 우리 집 딸이 아니었다면서요? 정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김장정도 김다정 손에 쥔 수건을 놓치듯 떨어뜨렸습니다. 이상철은 서류는 서류일 뿐이라고 침착하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오히려 불을 붙였습니다. 지강호는 그제야 터뜨렸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왜 평생 아무렇지 않게 누나인 척했냐고요. 지은호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말했는데요. 나도 중학교 때 알았어.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딸로, 너를 아들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지.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강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선택은 좋아요. 근데 내 삶에서 빠져나간 것들은 누가 보상해줘요? 학원 끊고 운동 접고 그때부터 뭐든 줄이면서 살았잖아요. 다 누나 때문에. 그 말에 지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억울함보다 미안함이 먼저 올라오는 표정이었는데요.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집 사정 때문이었잖아. 하고 말하는 순간 지강호가 맞받았습니다. 혈연도 아닌 사람이 평생 누나 자리 차지했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김다정은 조용히 의자를 당겼습니다. 그 자리 우리가 준 거야. 누가 빼앗은 게 아니고. 짧고 단단하게 말하더니 정순이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품에 들어오던 날 누가 누구 핏줄인가 따지기 전에 밥부터 먹였지. 그날부터 이 집은 가족이었어. 지강호는 나 좀 숨쉬고 오겠다고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 가구를 한 번씩 울리고 간 듯 했는데요. 그 뒤로 모든 숨이 얕아졌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선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골목 보행 개선 사업 설명회 공지가 붙었고 외부 협력 리스트에는 박진석 계열 하청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라인이 들어오면 카페는 임시 이전 광고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성이가 앞장서는 미술 프로젝트와 동선이 겹쳐서였는데요. 성재는 바로 고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쪽이 한 발 물러나야 해요. 고성이는 단정하게 답했는데요. 성재야, 도시가 바뀌려면 누군가는 자리를 옮기기도 하지. 그게 모두에게 나쁜 일은 아니야. 말은 부드러웠지만 뜻은 단호했습니다. 성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은호가 생각났고 자신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지혁이 도면 뭉치를 들고 카페 문턱에 섰습니다. 말로 길게 설득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은호는 외면하려 했는데요. 도면 구석에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소상점 모듈 리폼 카페 1호 은호. 한 줄 문장에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나예요? 라는 질문이 튀어나왔고 이지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떠오른 사람이 너였어. 같이 붙들고 싶었거든. 그 말은 선을 넘으려다 다시 물러서는 발끝 같았습니다. 바라본 시간의 길이만큼 미안함과 여운이 섞인 목소리였고요.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구청 설명회장에서 터졌습니다. 발표자가 일정상 조정 불가라는 말만 반복하자 지은호가 손을 들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점포 영업권 보호 조항은 들어가 있나요? 말끝이 흐려지는 순간 이지혁이 일어나 말을 이어받았는데요. 그 조항이 없으면 공사는 성공해도 골목은 실패해요. 비어있는 가게가 늘어나면 도시의 온도가 먼저 식거든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박성재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관계자에게 문서를 되가져가자고 했다가 공개석상에서의 충돌을 피하려고 한 템포 물러섰습니다. 대신 설명회 끝나자마자 관련 담당자와 비공개 미팅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선택은 깔끔했는데요. 돌을 3개 던지기보다 물살을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집안에서 다시 일어났는데요. 지강호가 돌아와 식탁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 집의 선택이었던 거 알아. 근데 나한테도 선택할 권리는 있어야 하잖아. 지은호가 조용히 물었죠. 내가 원하는 선택이 뭐야?
지강호는 고개를 숙이고 단어를 모았습니다. 한 번만 내 편 들어줘. 뜻밖의 말이었는데요. 그날 밤 지은호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지강호가 저지른 구멍을 메웠습니다. 대신 단서를 붙였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면 시작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도울게. 대신 과정 기록 남겨. 수치, 영수증, 실패 이유. 다 정리해서 나한테 보여줘. 지강호는 처음엔 버거워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번엔 도망 안 갈게. 이 한마디가 작은 회복의 징검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제안서에서 터졌습니다. 박진석 측이 가져온 투자 조건에는 달콤한 문장이 가득했는데요. 즉시 집행, 홍보 지원, 점포 연결. 다만 각주를 내려보니 운영 자율성 일부 제한과 파트너 우선순위 조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브랜드 앰베서더 후보에 지은호 이름이 예시로 올라가 있었고요. 문장을 읽는 순간 이지혁은 손을 걷었습니다. 그건 본인 동의가 먼저예요. 박진석은 미소를 유지하며 젊은 패기가 느껴지네라고 말했는데 손끝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고성희는 더 밝게 웃었고요. 패기가 방향을 만나면 비전이 되지. 방향을 잃으면 사고가 되고. 칭찬 같은 말이었는데 사실은 경계의 언어였습니다. 박성재는 두 사람의 말 사이에서 침묵으로 균형을 잡았고 회의가 끝나자 이지혁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막아볼게. 이 말은 친구의 이름으로 동시에 한 남자의 이름으로 건넨 약속이었습니다. 그 사이 이지환과 박영나의 거리도 달라졌습니다. 영나는 조용한 사람이 오히려 큰 울림을 만든다고 말했고 이지환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배신으로 굳었던 마음을 스스로 펴보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박영나는 전시 기획 노트를 이지환에게 보여주며 골목 이야기, 특히 카페 이야기 일부를 내 작업에 담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그 요청을 이지혁과 지은호에게 전달했고 둘은 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우리가 쓰는 조건이면 가능해요. 이 한 줄이 원칙이 됐습니다.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카페 임시 철수 날에 찾아왔습니다. 지강호가 짐 옮기다 선반을 와르르 무너뜨렸고 커피 그라인더가 산산이 깨졌습니다. 괜찮다, 사람 안 다친 게 먼저다라고 정순이가 다독였지만 지강호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했는데요. 그때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새로 맞출게. 더 튼튼한 걸로. 내 손에 잘 맞는 높이와 소음, 전력까지 계산해서. 제안이 아니라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일과 감정은 섞지 말자. 우리 둘 다 그 선 못 지키면 또 망가질 수 있어. 이지혁은 지킬게라고 짧게 대답했는데요. 이번만큼은 그 약속을 가볍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확인을 마치고 불을 끄려던 순간 지은호가 멈췄습니다. 그날 왜 사라졌냐고요? 오래 미뤄둔 질문을 꺼냈는데요. 이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를 지키려는 거라고 스스로 속였어. 사실은 내가 나를 지키고 싶었던 거였더라고요. 겁이 났고 그래서 책임을 밀었어. 말이 끝나자 공기가 잠깐 가벼워졌다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슨 문은 억지로 밀면 더 망가지고요. 기름칠부터 해야 열리거든요. 우리 문은 지금 기름칠 중인 거예요. 마음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클라이맥스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구청 제협의 자리에서 보행 개선 사업의 핵심 조건이 수정됐고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 조항이 추가됐다는 통보가 온 겁니다. 누가 밀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박성재는 그 문서에 자신의 서명을 올려놓고도 조용히 물러섰는데요. 고성희는 이번엔 내 선택을 존중할게라고 했고 박진석은 반발을 헤쳐가는 것도 경영이라고 짧게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재는 자신의 위치를 더 정확히 본 듯 했는데요. 사랑과 책임을 동시에 지려면 둘 다 내 발로 서야 하더라. 이 문장을 마음속에 써놓은 듯 했죠. 이수빈은 리모델링 현장 사진을 SNS에 올려 골목이 바뀌는 법이라는 짧은 글을 달았고 반응이 붙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엔 이런 K- 드라마 실사판 같은 전개 좋다. 사람 냄새 나는 변화 같은 문장이 늘어섰고요. 갑자기 인터뷰 요청이 몰려오자 이지혁은 당황했습니다. 지은호는 웃으면서 말했죠.
우리 말은 꼭 필요한 만큼만 하자. 보여주는 게 더 설득력 있으니까. 두 사람의 합의는 단순했는데요. 단순할수록 지키기 어렵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카페는 임시 중단 기간을 리뉴얼 기간과 겹치게 운영했고 다시 열리는 날에는 예전보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온도가 돌아왔습니다. 바닷결은 더 단정해졌고 동선은 한결 매끄러워졌고요. 그날 첫 주문을 받던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자리에서 제 몫을 하겠습니다. 바리스타의 문장 같았지만 사실은 가족과 사랑과 일 모두에게 건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집에서 시작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상철은 늦은 밤 지역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부터 붙들어라. 그 말 기억하지?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고 김다정은 조용히 따뜻한 차를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방문이 다시 열리더니 정순이와 지강호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힘겹게 말문을 열었죠. 누나 아니 누나 맞지? 나도 내 편 들어달라 했었잖아. 이번엔 내가 누나 편 들어볼게. 그 말에 지은호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우리 핏줄 대신 선택을 계속하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화면이 꺼지듯 이야기의 호흡이 잠시 멈춥니다. 모든 비밀이 풀린 건 아니고 해결된 것도 끝까지는 아니었는데요. 다만 분명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누구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는 사실이요. 사랑은 누가 먼저 잡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붙잡느냐의 문제라는 말을 이들은 몸으로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이 다음의 전개는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뜻밖의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박영나의 전시가 골목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지, 박성재가 어디까지 자신의 선을 지킬지, 고성희의 계산과 박진석의 결정을 누가 어떻게 바꿀지 아직 여지는 무한합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확실합니다. 지은호의 왜 하필 나예요? 라는 질문이 상처를 넓히는 칼날이 아니라 관계를 새로 꿰매는 바늘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바늘 귀에 이지혁의 후회와 박성재의 책임, 지강호의 선택이 차례로 끼워지고 있다는 것 말이지요.